안녕하세요, 레이스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 오늘 아직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차를 만나보기 위해서 독일의 뷰레샤임이라는 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투싼의 N9 모델입니다. 현대가 이제 N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론칭을 하고 굉장히 좀 성공적인 행보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N의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너무 그 전통적인 N의 스타일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자동차와 N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N9이라는 새로운 트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크게 공격적으로 변한 이 범퍼 디자인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특히 이 양쪽으로 검정색의 이 유광 처리된 부분들이 N9의 전체적인 외관을 두르는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이 부메랑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스피디한 공격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릴 역시 약간 반무광 형태의 그레이 계열의 좀 더 격자 무늬가 큰 그런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 아래쪽으로도 검정색 플라스틱 몰딩이 이빨처럼 감싸 안으면서 범퍼 쪽의 끝부분을 완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봤을 때에는 하단부의 범퍼 이 립 부분이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네요. 측면부로 오게 돼도 N9은 계속해서 그 검정색, 유광 검정색의 포인트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펜더에는 N9이라고 보이는 이 로고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바디 컬러와 다른 검정색의 아웃사이드 미러, 그리고 19인치의 이 대형 그 알로이 휠이 검정색으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휠만 바뀐 게 아니라 타이어도 좀 더 본격적인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컨티넨탈의 CSC5 모델, 그리고 사이즈는 245, 45에 19입니다. 사이즈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 기본 우리 i30 N 모델보다도 좀 더 타이어가 넓고 큰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 외에 이 뒤쪽에 있는 스포일러도 기본형 투싼에 비해서 조금 더 길이를 길게 만들어서 크기를 키운 그런 리어 스포일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루프 레일 역시 반복적으로 유광 블랙 컬러로 해서 위쪽을 조금 더 차분하게 눌러주는 듯한 차체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 눌러주는 듯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범퍼 하단부에 실제 뭐 디퓨저는 아닙니다만은 디퓨저 룩을 가지고 있는 하단 패시아와 두 개의 머플러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허전해 보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 N이 아니라 N9이니까 아마 이쪽은 향후에 정말 N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차를 위해서 비워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는 1.6 휘발유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사륜 구동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배분율을 바꿔주는 H-트랙으로 좀 한층 진화된 그런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뭐 기존의 투싼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투싼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실용성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약간의 변화는 오히려 운전석 주변에서 좀 더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내 부분도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관보다는 오히려 실내 쪽의 변화가 조금 더 다양한 곳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어 쪽 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도어 핸들 부분 있죠. 우리 당기는 손잡이 부분과 도어 잠금 스위치 부분들도 약간 반무광 형태의 이 그레이 컬러가 적용이 돼서 좀 더 그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N 브랜드가 나왔을 때는 대표 컬러가 퍼포먼스 블루라고 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약간 이런 하늘색의 컬러를 메인으로 썼는데요. 그 이후에 i30N 패스트백 모델이 나오면서는 하늘색 대신에 레드와 블랙을 포인트로 쓰는 그런 어떤 새로운 N의 컬러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나보는 투싼 N9 역시 실내에는 하늘색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대신 블랙 앤 레드의 조합으로 곳곳에 스티칭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부분은 이런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 가죽 스티어링 휠인데요. 손이 닿는 곳은 땀이 이렇게 좀 잘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구멍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그 빨간색 실로 스티칭이 이렇게 두 줄이 교차되면서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역시 지금 햇빛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반짝거리는데요. 위쪽에 이 PRND 이런 약간 센틴 크롬 부분으로 처리된 부분 밑으로는 여기도 약간 금속성 느낌의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N 로고가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가죽 부트에는 빨간 스티칭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쪽 끝까지도 이렇게 두 줄의 빨간색 라인들이 쭉 지나가면서 포인트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트의 재질이 가장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완전한 가죽 시트보다는 약간 이렇게 스웨이드나 알칸타라처럼 좀 몸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끈적끈적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이 시트백 부분까지는 일정하게 타공을 처리한 이런 그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닿는 부분에는 N 로고를 하나 이렇게 약간 음각 처리로 해서 만져보면은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페달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특징들을 같이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근데 뒷좌석의 2열 시트백에도 N 로고를 빠뜨리지 않고 뒤쪽까지 다 넣어줬네요. 보통 뭐 앞쪽에만 들어간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은은하게 이 차는 N의 혈통을 조금 받아왔어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은 지금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먼 곳 독일 땅에 와서 차에서 이렇게 한글로 계기판이 뜨는 거를 보니까 이것도 참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지금 1.6 휘발유 터보와 함께 7단 DCT가 조합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사실 수동 기어의 선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듀얼 클러치 타입은 어떤 그 수동 기어의 운전하는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 그리고 또 직결감도 강하게 주면서 연비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동 변속기에 익숙한 유럽인들에게는 DCT에 대한 어떤 거부감, 자동 변속기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차에는 7단 DCT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투싼이라고 하면은 거의 동급에서 가장 많은 옵션 장비와 안전 장비들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첨단 능동 안전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비들도 만재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투싼 N9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다음에 N 라인업은 무엇이 나올까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SUV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죠. 뭐 코나 N이 나온다, 뭐 투싼 N이 나온다. 어쨌든 N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SUV 쪽에서 가장 먼저 N에 배지를 단 거는 투싼의 N9 모델, 바로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치백은 어쨌든 첫 번째 성공적으로 i30N과 벨로스터 N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SUV랑 고성능 라인업이랑을 이렇게 교차 집합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이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불리한, 스포티한 면에서 불리한 차체를 가지고 고성능 버전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어떤 세단이나 해치백, 좀 더 가볍고 낮은 차 기반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N9은 일단 본격적인 N 모델이 아니라 정말 일반 순정 투싼의 어떤 그런 최고의 안락함과 실용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튜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차를 타고서 좀 놀랐던 부분은 그냥 순정 투싼 모델, 기본형 투싼 모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순정의 승차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맨홀이나 덧대어져 있는 이런 포장도로들, 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음에도 19인치 45 시리즈 타이어가 있는 거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그런 어떤 범프들을 타고 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꽤 부드러운 설정이에요. 하지만 이 차가
그 투싼 기본형 모델의 하체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댐핑 압력을 높여서 핸들링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튜닝이 진행이 되었죠. 만약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타이어를 하이그립 타이어로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CSC5 모델 타이어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서스펜션 셋업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롤이나 피칭이 더 증가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은 그대로 있고 댐핑 레이트가 똑같은 상황에서 타이어가 노면을 붙드는 힘만 강해졌기 때문에 더 큰 G가 걸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차는 기존 모델보다 더 많이 쓰러지고 기울어지는 그러한 악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그에 맞는 하체의 성능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적용이 된 이 스포츠 타입의 댐퍼는 타이어와의 궁합이 가장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그립이 올라간 만큼의 댐핑 압력의 상승을 통해서 순정의 승차감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실제 한 개의 코너링에서의 움직임은 좀 더 정갈해지고 깔끔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자, 지금 이렇게 그 약간 인도 쪽 경계 부분에 있는 우둘투둘한 블럭으로 되어 있는 바닥을 타이어로 밟아봐도, 근데 꼭 타이어랑 이 땅 사이에 얇은 양탄자 하나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데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달콤하게 요철들을 처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사실 N9이 해외 시승기에서는 약간 승차감이 그 범피한 곳에서는 안 좋다. 어우, 이렇게 멋진 길이.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긴 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차량의 현재 셋업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독일도 도로 노면이 마냥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구간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하게 안 좋은 구간들도 많이 있는데, 피칭은 여전히 급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변화폭이 좀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하지만 코너를 들어갔을 때 좌우로 기울어지는 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제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차량의 파워는 사실 크게 손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의 1.6 휘발유 터보가 내고 있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그 엔진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엔진이 파워풀한 성능이라고는 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컴팩트 SUV를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기 어려운 그런 구성이었거든요.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고요. 네, 이 차는 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댐핑의 뭐 감쇄력이 변화하거나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차가 스포티하게 하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약간 변속 패턴이 그 중속 영역에서 조금 애매할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DCT이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뭐 불필요하게 바늘이 까딱까딱 움직인다라는 거, 그 정도의 어떤 로스만이 있을 뿐이고요. 그게 정 싫다면은 그냥 매뉴얼 모드로 전환을 해서 운전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차를 좀 더 재밌게 타기에는 더 잘 어울리는 거죠. 딱 하나 아쉬운 거는 N9 모델이지만 패들 시프트를 달아줬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그냥 수동 모델로 운전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앞 타이어에서 타이어가 울어대는 소리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 타이어의 접시 한 개가 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되거나 타이어의 스킬 노이즈를 듣거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차를 밀어붙여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H트랙의 영향도 어느 정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에서 좀 더 날카롭게 터널을 꺾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뭐 본격적인 토크 벡터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앞바퀴 굴림에서 예상되는 어떤 특유의 언더스티어 현상들은 꽤나 많이 상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타이어는 언제 미끄러진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정도에서도
타이어가 조용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푸싱을 해야지만 타이어가 살며시 스킬 노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투싼이 사실 꽤나 잘 달리는 SUV였습니다. SUV 치고는 정말 기본기가 참 좋은 차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N9이었고 그 N9의 어떤 변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가 않거든요. 기본형에서 진짜 N으로 가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 중간보다 조금 더 양산차 기본형 모델에 가깝게 붙어있는 특성이라서 저도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출력도 그대로고 하체도 댐핑만 조금 뭐 바꿨다고 하고 뭐 이래서 느낌이 어떨까 했는데, 막상 이 와인딩 로드를 타고 나서 보니까 꽤나 한계고동이 괜찮습니다. 이제 N9이 이 정도면은, 만약에 이 차가 진짜 N 버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이 와인딩 로드가 좀 이 차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네,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노멀 모드로 나왔을 때는 변속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연비 운전을 감안한 변속 알고리즘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RPM을 이제 많이 안 쓰고 중속대 정도만 쓰고 있어도 중속에서 터져 나오는 부스트가 꽤 괜찮기 때문에 물론 디젤 엔진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뿐한 느낌이에요. 2.0 디젤 엔진 쪽이 토크는 더 유리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회전수를 폭 넓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고성능 버전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디젤 엔진보다는 휘발유 엔진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바깥쪽 바퀴를 꾹꾹 눌러가면서 그립을 짜내는 이런 실력이 맛깔나네요. 이 정도면 그냥 부담 없이 기존 모델보다 살짝 고성능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세팅으로는 꽤나 균형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 노브의 형상은 사실 아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수동 변속으로 할 때 보면은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굉장히 좀 견고하고 뭐랄까요? 약간 좀 총을 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어떤 기계 손잡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지금 이 차에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을 읽어드리는 기능이 있어서 이 제한 속도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제한 속도를 지나간 후에 바로 계기판에 이렇게 해당 제한 속도를 띄워줍니다. 뭐 우리나라라면은 내비게이션 정보에 아예 그 제한 속도를 넣겠지만은,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표지판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정말 그 타이어의 궁합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이 투싼의 스펙을 고려해서 컨티가 따로 개발한 타이어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느낌으로는 꼭 그렇게 맞춤형으로 개발해준 타이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능에서의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적정한 수준에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수준에서 잘 양립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국내에서도 이 투싼 N9이 빨리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라이프 삶의 패턴 때문에 약간 좀 공간이 필요한 SUV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좀 더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 N9, 투싼 N9 아직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 이곳 멀리 독일까지 와서 한번 일찍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승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충분히 이 차를 타고 1000km 이상 이렇게 달려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우토반과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타본 어떤 느낌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일단 완성도가 괜찮다. 그리고 완전한 고성능 지향하는 그런 고객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살짝씩 맛보기에도 충분한 어떤 실용성과 안락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꽤 매력적인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진짜 배기 N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그래서 이 N 라인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